집에서 나가주세요! 며느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이제 엄마, 여기 계시면 불편해서요.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는 소리가 들렸다. 캐림은 멍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가족이 내게 한 말이었다. 집에서 나가달라. 며느리는 남편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캐림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 원고지 한 장만 챙겼다. 70년을 살아온 삶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4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를 기억한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다.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지 않게 하려고, 남들처럼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려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다. 평생 꿈꾸던 내 집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다. 세금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하는 게 좋다고. 아들도 말했다. 엄마, 다 형식이에요. 엄마 집이나 다름없어요. 그땐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짐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내가 살아온 집에서, 내 인생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 며느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 사연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노숙자가 된 기분이었다. 70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굴욕이었다. 세 번째 날 아침, 공원 관리인이 다가왔다. 할머니,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돼요. 민원이 들어와요. 그제서야 혜림은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가방 속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책갈피 사이에 끼워진 편지 한 통이 떨어졌다. 오래된 편지였다. 펼쳐보니 누군가의 손글씨가 빼곡했다. 작가님, 당신의 글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고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혜림의 손이 떨렸다. 30년 전 그녀는 수필 작가 윤혜림이었다. 필명으로 활동하며 문학상도 받았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펜을 놓았다. 글 쓸 시간에 돈을 벌어야 했고 꿈보다 현실이 중요했다. 복지센터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며 지냈다. 처음엔 부끄러웠다.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갔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그런 것도 사치였다. 배가 고팠고 살아야 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따뜻했고 아무도 쫓아내지 않았다. 젊은 사서가 친절했다. 어르신, 책 읽으러 자주 오세요? 캐림은 고개만 끄덕였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느 날 빈 원고지를 보니 가슴이 뛰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첫 문장을 썼다. 나는 70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글이 술술 나왔다. 4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젊은 날의 꿈,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그리고 배신당한 오늘까지. 원고지가 1장, 2장, 10장, 20장으로 늘어났다. 글을 쓰는 동안엔 모든 게 잊혔다. 추위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사라졌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내 목소리였다. 윤혜림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절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도서관에서 옛 동료 송명기를 만났다. 30년 전 문학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친구였다. 혜림아, 너였구나. 너무 반가워. 그런데 왜 이렇게 말랐니? 송명희는 혜림의 사정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혜림이 쓴 글을 읽고는 더욱 큰 감동을 받았다. 이젠 나를 위해 써야 해. 너무 늦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이 진짜 내 글을 쓸 때야. 송명희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터넷 시대야. 블로그부터 시작해보자.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송명희의 도움으로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던 혜림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제목은 70세, 나의 두 번째 시작이었다. 처음엔 조회수가 몇 개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댓글을 달았다. 우리 엄마 이야기 같아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 댓글을 본 혜림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댓글이 하나둘 늘어났다. 공유가 시작되었다. 하루 만에 10,000 조회수. 일주일 만에 10만, 한 달 만에 50만을 넘었다. 혜림은 숫자를 볼 때마다 놀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읽었다니.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저희 엄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70세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작가님 글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언론에서 연락이 왔다.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70세 엄마 작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내가 그런 관심을 받을 사람인가 싶었다. 첫 인터뷰는 떨렸다. 기자가 물었다. 어떻게 70세에 다시 글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혜림은 담담히 대답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써야만 살 수 있었거든요. 방송 출연 제의도 쏟아졌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송명희의 설득으로 몇 개 프로그램에 나갔다. 혜림 씨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해.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왔다. 엄마, 미안해요. 오빠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혜림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무슨 도움이니? 너희가 필요할 때만 엄마고 불편하면 버리는 거니. 딸은 울먹였다. 엄마 글 읽고 정말 후회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혜림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너무 늦었다. 아들도 찾아왔다. 엄마, 집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혜림은 단호히 말했다.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니. 내 집이야.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을 거야. 아들이 말했다. 엄마가 유명해지니까 우리도 인터뷰 요청이 와요. 같이 방송 출연하면 어떨까요? 혜림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이제 와서 내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정말 끝까지 실망시키는구나. 혜림은 일어섰다. 이 집은 내 인생이고 더는 당신들 이름을 쓰지 않을 겁니다. 나는 윤혜림이고 작가입니다. 당신들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침대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40년 만에 온전히 내 공간을 갖게 되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매일 글을 썼다. 과거를 쓰고 현재를 쓰고 미래를 썼다. 독자들의 편지가 쌓여갔다. 당신의 글 덕분에 엄마를 이해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희망을 찾았어요. 매일 오는 편지들을 읽으며 캐림은 깨달았다. 내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다. 이것이 진짜 글의 힘이구나. 첫 책이 출간되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점에서 내 책을 사는 사람들을 몰래 지켜보는 게 취미가 되었다. 젊은 직장인부터 나이 든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내 책을 집어들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전국을 다니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세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장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강연이 끝나면 다가와서 말했다. 제 이야기 같아요.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 시작해 보려고요. 어느 강연장에서였다. 객석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캐림은 그들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다. 강연을 시작했다. 제 이름은 윤예림입니다. 70세의 집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진짜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모든 걸 바치고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진짜 사는 걸까요? 저는 70년 동안 엄마로만, 며느리로만,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윤혜림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집에서 쫓겨난 날, 저는 처음으로 저를 만났습니다. 원고지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쓸 때 30년 만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해방된 거였어요. 용서한다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미움과 분노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저는 가족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50세든 60세든 70세든 상관없어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사세요. 강연이 끝났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아들과 며느리도 일어섰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캐림은 무대를 내려왔다. 아들이 다가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캐림은 담담히 말했다. 괜찮아.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정말 집으로 안 돌아오실 거예요? 캐림은 고개를 저었다. 그곳은 이제 너희 집이야. 나에겐 내 집이 따로 있어. 아들이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해요? 캐림은 미소 지었다. 가끔 안부 인사는 할 수 있지.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이지만 캐림에겐 궁전이었다. 책상에 앉아 새 원고를 펼쳤다. 오늘은 뭘 쓸까? 펜을 들었다. 첫 문장이 떠올랐다. 제 이름은 윤예림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70세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다. 캐림은 미소를 지으며 글을 써내려갔다. 요즘엔 새로운 일상이 생겼다. 아침엔 공원을 산책하고, 오전엔 글을 쓰고, 오후엔 독자들과 소통한다. 저녁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차를 마신다. 온전히 내 시간, 내 선택으로 채워진 하루하루였다. 문학 강좌도 열었다. 나이 든 수강생들이 많았다. 선생님처럼 저희도 글을 써보고 싶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원고지가 채워져 갔다. 한 줄 한 줄에 인생이 담겼다. 후회도, 아픔도, 기쁨도, 희망도 모두 글이 되었다. 이것이 진짜 삶이었다. 이것이 진짜 윤혜림이었다.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다. 제목은 정했다. 70세, 이제야 나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캐림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편집자가 원고를 읽고 말했다. 선생님, 이 책은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젊은 독자들도 늘고 있다. SNS에 올라오는 후기들을 보면 20대, 30대도 내 글을 읽는다. 할머니 글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세대를 뛰어넘은 공감이었다. 어느 날 혜림을 찾아온 독자가 있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내 글을 읽고 용기를 내어 이혼했다고 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 여성과 친해졌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하나둘 모였다. 자연스럽게 작은 모임이 만들어졌다. 제2인생 여성회라고 이름을 지었다. 매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선택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출판사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승낙했다. 드라마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70세에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다. 배우를 캐스팅하고 대본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모든 과정이 신선했다. 방송 작가들이 물었다. 캐림 작가님, 혹시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캐림은 웃으며 대답했다. 후회요?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는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글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다. 봄에 시작한 글쓰기가 사계절을 함께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가을의 낙엽이 떨어진 창가에서, 겨울의 찬바람이 부는 밤에도 글을 썼다. 계절마다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봄에는 희망을, 여름에는 열정을, 가을에는 성찰을, 겨울에는 평온을 담았다. 70년 인생의 사계절이 글 속에 녹아들었다. 독자들도 계절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다. 봄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를, 여름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을에는 깊은 성찰을, 겨울에는 따뜻한 위로를 구했다. 놀랍게도 해외에서도 번역 출간 제의가 들어왔다. 일본, 중국, 미국에서도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첫 해외 강연은 일본에서였다.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문화는 달라도 나이 든 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비슷했다. 강연 후 한 일본 할머니가 다가와 일본어로 무언가를 말했다. 통역사가 전해줬다. 고마워요. 용기를 얻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다.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앞에서는 국경도 없구나 싶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특별한 편지를 발견했다. 아들이 보낸 편지였다. 오랜만이었다. 편지를 열어보니 짧지만 진심 어린 글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제가 상처를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 상처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걸 보니 신기해요. 엄마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편지를 읽으며 캐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움도 분노도 아닌
차분한 감정이었다. 아들도 변하고 있었다. 늦었지만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있었다. 답장을 썼다. 고마워. 너도 내 인생을 잘 살아라.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자. 가끔 안부는 물어봐도 좋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용기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 펜을 드는 용기, 나를 위해 사는 용기. 캐림은 오늘도 쓴다. 내일도 쓸 것이다. 숨이 멎는 그날까지 쓸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고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다. 세 번째, 책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는 함께하는 제2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과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청춘이라는 말이 있다. 푸른 봄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70세의 지금은 뭐라고 해야 할까? 황혼이라고들 하지만 캐림은 다르게 생각한다. 지금은 금춘이다. 황금빛 봄이다. 인생의 진짜 봄이 지금 시작된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썼다. 나는 윤혜림입니다. 70세 작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책상 옆 화분에서 꽃봉오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70세에 피어난 늦꽃, 하지만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다. 캐림은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더 좋은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